무슨 일을 하기 전에는 일을 지시하는 사람이 기대하는 그 결과물의 기준을 실행자와 미리 합의를 해야 됩니다. 이 합의하지 않은 결과는 성과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장 가기 전에 실제로 리더분이 어떤 것을 기대하는지, 그리고 실행자는 가기 전에 제가 얻고자 하는 것은 뭡니다 라는 이 목표를 소통하는 것이 미리 사전에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해외 출장 혹은 국내 출장도 마찬가지지만 직원들의 출장 갈 때 정말 마음 편히 믿고 보낼 수 있게 하는 도구 3가지, 그리고 성공적인 출장을 위한 꿀팁, 현장의 꿀팁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하, 네. 요거 민감한데 오늘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경영자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꿀팁들 많습니다. 네, 오늘 출장을 기준으로 해서 전, 중, 후 제가 3가지 프레임으로 나눴고요. 그 단계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같이 소통해야 되는지 그것들을 오늘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요즘 이것도 민감한 주제입니다. 공무원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 이것들이 참 뜨거운 감정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들 보니까 저도 자료 찾아보니까 많은 기사들이 이미 많습니다. 근데 그 기사들이 하는 얘기들이 공무원분들이 해외 연수를 다녀오고 나서, 출장 다녀오고 나서 보고서를 작성하게 돼 있는데 그 보고서를 보니까 표절이 수두룩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표절이라는 게 서로 다른 기관에서 작성한 보고서 2개를 보니까 3페이지 넘게 토시 하나 빼뜨리지 않고 이런 모습입니다. 동일한 모습. 3페이지 이상이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되는 보고서도 있더라. 근데 이런 논문이나 보고서들을 보면 대표님도 잘 아시겠지만 15% 이상 정도가 동일한 내용이 반복된다 하면 이거 표절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 15% 이상 나오면 그 석사 논문도 통과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 카피킬러 기준이거든요. 네. 근데 이 취재팀이 조사를 했던 40개의 보고서 중에 60% 이상이 표절 가능성이 이미 높다. 그리고 어떤 보고서는 81%의 표절 시비가 있는 그러한 보고서들도 있더라. 이런 겁니다. 그리고 다녀오고 나서는 이런 사전 검토 체크리스트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출장을 다녀오고 나서 실제로 얻고자 한 것들을 잘 얻었는지 체크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빨간 박스를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해당 없음이라고 해서 내용을 아예 기재하지 않은, 다녀오고 나서 아예 내용이 없는 알맹이와 같은 이런 보고서들을 제출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매뉴얼은 있군요. 있습니다. 공무원들 출장 갈 때 이러이러한 준비하고 이런 거 보고해라. 근데 해당 없음. 그거 해당 있다고 하면 레포트 길어지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요즘 뜨거운 이런 이슈인데 이게 비단 이러한 영역에서만 있을까? 우리에게도 보면 출장 가기 전에, 지금은 제가 출장이라는 큰 프로젝트의 단위로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바로 이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출장 가기 전에 우리 류랑도 선생님 나오셨네요. 많은 분들에게 익숙하실 겁니다. 성과 관리에 있어서 아주 유명한 코치분이신데 가인즈 경영 세미나에 오셔서 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무슨 일을 하기 전에는 일을 지시하는 사람이 기대하는 그 결과물의 기준을 실행자와 미리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합의하지 않은 결과는 성과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장 가기 전에 실제로 리더분이 어떤 것을 기대하는지, 그리고 실행자는 가기 전에 제가 얻고자 하는 것은 뭡니다 라는 이 목표를 소통하는 것이 미리 사전에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네. 오늘 이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류랑도 선생님은 늘 이제 본인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합의다. 합의, 네. 무슨 결과를 얻기로 상호 간에 무슨 대화를 했느냐. 그게 기준값이 돼야 되는데 맞습니다. 최초에 그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생략하고 나중에 내 말이 그 말이 아니었어. 나는 아니었는데요. 네. 그런 말이었어요. 맞습니다. 제발 나중에 그러지 좀 말아라. 직원들 좀 어른 취급 좀 해달라. 뭐 이런 이야기가 아주 핵심인데 맞습니다. 출장의 경우도 같은 이야기네요. 동일하죠. 네, 빠뜨리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제가 현장의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강북에 위치한 20인 규모고요. 여성 쇼핑몰 의류 회사입니다. 이곳에 가면 스타일팀 2분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네. 그 스타일팀이 주로 하시는 일들이 매주 월요일마다 촬영장으로 가십니다. 어떻게 보면 매주 출장이 있는 거죠. 촬영장이면 뭐 스튜디오로 가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스튜디오로 가서 이제 실제 모델분과 함께 촬영을 진행을 하시는 건데, 그래서 매주 월요일마다 국내에서 촬영을 하다가 올해 대표님께서 아주 새로운 큰 결심을 하셨습니다. 어떤 거냐? 우리도 해외 촬영 가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수많은 패션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간지나는 해외. 맞습니다. 왜냐면 지금 다른 경쟁사들, 특히나 여성 쇼핑몰은 레드오션입니다.
너무 많은 경쟁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의 상세 페이지를 보고 한 끗 차이가 뭐냐면 이제는 뭔가 AI 배경으로도 할 수 없는 진짜 그 해외 촬영을 가서 그 현장성을 담은 상세 페이지들이 올라갔을 때 반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님도 처음으로 우리도 큰 돈 들여서 한번 가봅시다 해서 촬영팀, 이 스타일팀 2분 그리고 모델 1분, 촬영팀까지 해서 이 큰 비용을 결단하고 해외 촬영을 보내신 거죠. 아하. 네. 이게 올해 첫 결단이었습니다. 큰 돈 썼는데. 네. 그래서 딱 가시기 전에, 촬영팀이 출장 가기 전에 전 이 현장을 매주 월요일마다 가고 있거든요. 네. 월요일 가서 대표님과 항상 점심 식사 교제를 합니다. 같이 식사를 맛있게 하다가 대표님, 이번에 첫 해외 출장 우리 촬영 가잖아요. 네. 너무 기대됩니다. 근데 가기 전에 혹시 스타일팀은 좀 얻고자 하는 게 뭐던가요? 어떤 목표가 있으시던가요? 네. 라고 여쭤봤더니 대표님께서 드시던 숟가락을 내려놓으시고 아하. 갸우뚱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번에 가서 어떤 착장으로 촬영할지는 제가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이후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는 저도 공유받은 게 없는데요.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때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 양식을 제가 바로 소개해 드릴 겁니다. 제가 현장에서 스타일팀에게 이 양식을 그날 바로 전달 드렸고요. 이걸로 사전 작성해서 대표님과 소통하고 가셔야 됩니다. 라는 디렉션을 제가 좀 드렸습니다. 뭡니까? 그래서 사전에 목표를 합의할 수 있도록 하는 2가지 양식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출장 계획서입니다. 출장 계획서. 네. 이게 너무나 단순하고 당연한 거지만 맞습니다. 잘 안 써요. 맞아요. 잘 안 써요. 네. 참 이게 내용이 그냥 어떻게 됩니까? 형식으로만 돼 있는 경우가 있는데 네. 출장 계획서 위에 부분은 통상의 보고서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작성자, 누가 갔는가, 그리고 출장에 대한 개요가 있죠. 어디로 갔는가, 언제 갔는가, 이것들이 있는데 가장 핵심은 가장 크게 보이는 바디 부분, 중간 단계입니다. 네. 2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업무 계획이고요. 2번째는 실제 그 출장 이후에 기대하는 결과는 무엇인가입니다. 그러니까 리더 입장에서 큰 돈 들이고 시간 들여서 보내는데 무슨 일을 할 건지, 갔다 와서 어떤 것들을 기대하고 이 실행을 하는 건지 이 소통 단계가 빠져 있으면 어떠십니까? 심히 불안합니다. 내가 이 돈 들여서 보내는데 끝나고 나서 어떤 결과가 있는 거야. 그래서 실제 스타일팀이 작성한 것을 봐도 업무 실행 계획에는 그 데이 1, 데이 2, 데이 3별로 어떤 스팟에 가서 어떤 기획의 의도를 담고 촬영하겠습니다. 네. 라는 계획이 담겨져 있고요. 다녀오고 나서는 이러한 상품을 업로드하고 나서 몇 월까지, 한 달 기준, 2달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매출 얼마 정도를 발생시킬 건지, 네. 그것으로 인한 기대 효과는 뭔지, 이것들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작성해 주신 것처럼 액션과 리절트, 이게 그러니까 맞죠? 제가 적어봤는데 네. 우리 류량도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성과란 네, 행동에 포커스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에 포커스하는 거다. 맞습니다. 결과에 대한 합의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네. 여기를 보니까 딱 나눠져 있네요. 그렇죠. 계획은 이렇다. 네. 근데 일반적으로 계획 내지는 계획도 아니고 일정표만 공유하고 그렇죠. 가는 경우가 거기서 있어요. 끝납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정말 출장 이후 기대하는 결과. 네, 야, 요거를 출장 계획서로 상호 대화하면서 상호 합의하는 거. 합의하는 거. 합의라는 아무튼 방향을 맞추는 거. 네, 핏을 맞추는 요거 거. 상호 간에 하지 않으면 삐지죠. 삐지죠. 대표님이 삐지십니까? 저도 조심해야겠습니다. 저도 삐질 때가 있죠. 네. 저도 표현을 안 할 뿐이지 삐지기도 하죠. 네. 뭐 여러분들 안 삐지십니까? 여기 있네요. 김경민 대표님만 삐지시는 걸로. 저만 그렇습니까? 자, 경영자 여러분들도 삐질 네. 수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직원으로서 시청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사장님 안 삐지시도록 이거 꿀팁입니다. 네, 출장 계획서에 액션과 리절트를 나눠서 표현하는 거. 맞습니다. 네. 그렇게 출장 계획서를 작성하시고 나서 2번째로 많은 기업에서 지금 활용하고 계실 법한 것들은 이겁니다. 프로젝트 예결산서. 그렇죠. 요거는 네, 또 의외로 좀 이거는 해요. 왜냐면 비용은 사실 비용 민감하기 때문에. 때문에 네. 얼마 쓸 건지는 무조건 소통을 하게 돼 있죠. 사전에 뭐 항공권, 숙박 이런 것들을 다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걸 가지고 온 이유는 이 프로젝트 예결산서, 뭐 출장 예결산서 여기에 들어가는 포인트가 전 2가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아하. 첫 번째는 우리가 많이 집중하고 있는 비용에 대한 관점이고요. 네. 2번째, 저는 이것 또한 사전에 우리가 소통해야 되는 이유는 목표가 들어가 있는 매출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하. 목표가 들어간 매출. 여기 요겁니까? 네, 매출? 맞습니다. 네.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결산서를 보면 매출과 비용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매출 100, 비용 100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돼 있죠. 네. 근데 비용은 많은 분들이 신경을 씁니다.
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네. 근데 그 이후에 기대하는 효과, 기대하는 결과를 매출 관점으로 미리 소통을 하고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예결산서는 제가 한 달 전에 우리 가인지 컨설팅 그룹이죠. 네. 오프라인 사업 대표님 이명철 대표님에게 직접 가서 사인을 받고 컨펌을 받은 자료입니다. 요게 보니까 네. 뭐 내년 1월 달에 그 CS 맞습니다. 거기 가시죠? 네. 그거 사인은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뭐 요 정도 결제는 저한테까지 요즘은 안 오더라고요. 지식뱅크에 올라가 있습니다, 대표님. 알았어. 아, 들어가서 네, 말할 그겁니까? 확인해 주십시오. 네. 이명철 사업 저도 대표님. 바빠요, 저도. 근데 여기를 보니까 이제 마리아, 우리 네. 권현지 연구원님이고, 그 다음에 매출이 사실은 CES 콘텐츠 가는 게 사실은 그 당장 가서 뭐 파는 건 아니지만 그쵸. 이걸 통해서 기대하는 게 뭐다. 맞습니다. 그걸 목적으로 한다. 그거를 정량적으로는 네. 얼마를 기대값을 가지고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비용을 보니까 항공권, 숙박, 교통비, 식사, 페이스북, 모비온, 네, 광고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휴대용 와이파이, CS 티켓, 티켓. 여행자 보험, 다르파 편집비, 네. 다르파 우리 용어 나왔네요. 네. 이거 외주 편집비 이야기고 맞습니다. 예비비까지 책정했습니까? 예비 무슨 일이 이야, 생길지 뭐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거 잘 없었는데 뭐 결제 받았나 보네요. 라스베가스로 떠나는 출장입니다. 아, 여기다가 그래서 뭐 비상약, 뭐 비상 예비비, 비자 발급 비용, 네, 이런 거군요. 다른 것도 아닙니다. 네, 예비비 안심하셔도 얼마인지 됩니다. 궁금하네요. 아무튼 제가 일부러 블랭크를 해왔고요. 아니 좀 여유 있게 가세요. 여유 있게 가시고 이것만 네. 많이 올려주세요. 맞습니다. 매출 쪽만. 그러니까 우리는 목표에 대한 소통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 네. 가서 비용 얼마 써도 괜찮아요. 다만 얻고자 하는 그 결과만 얻어오십시오라는 소통. 네. 이게 사실 성장하는 조직에서 있어야 되는 소통이고. 예산 쪽이 작성됐으니까 네. 가리신 것 같고 결산 쪽은 아직 안 갔으니까. 맞습니다. 안 갔으니까 아직 이제 끝나면 또 나오겠죠. 네, 다녀와서 어차피 이제 끝나면 결산도. 그 이명철 사업대표가 저한테 얘기할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자, 사전에 네. 우리가 가기 전에 해야 되는 것은 프로젝트 예결산서와 그리고 우리 출장 계획서 이 두 가지를 작성하는 건데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또 김경민 대표님의 표현에서 계속 나왔던 표현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가 목표 관리 프레임워크를 제시를 할 때 스마트라는 표현을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 스마트가 어떤 목표를 세워야 되는가? 어떤 목표가 좋은 목표인가? 이 이야기를 할 때 스마트한 목표를 세우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똑똑한 목표 세우십시오 라는 그것을 넘어서서요. 목표는 어때야 되냐면 맨 위에 앞글자들을 따서 만든 용어거든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젝트 진행하기 전에 출장 가기 전에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목표를 소통하실 것. 이것이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이제 목표를 설정해라. 네. 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출장 계획서, 그다음에 출장 프로젝트 예산서, 네, 맞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네.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목표를 정확히 설정하니까 뭐 좋을 것 같습니다.